1920년대와 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과 노동자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와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요구는 생존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저항으로 바뀌어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정말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죠. 운동의 시작점은 바로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우선 농민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당시 소작농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내야 했어요. 거기다 언제 소작권을 뺏길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소작쟁이입니다. 이런 부당함에 맞선 첫 집단 행동이었던 셈이죠. 도시 노동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그리고 민족차별이 만연했죠.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 즉 노동쟁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요구사항들을 보면 거창한 이념 같은 게 아니에요. 소작료 좀 깎아달라, 임금 좀 올려달라, 차별하지 말아달라.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들이었죠. 한마디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요구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규모의 큰 투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암태도 소작농들이 지주를 상대로 무려 1년 동안이나 투쟁을 벌였어요. 결과는 소작료를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농민들은 조직적인 저항이 효과가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된 거죠. 다음은 원산 총파업입니다. 이건 시작이 좀 독특해요.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린 사건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이 사건 하나로 파업이 번져서 도시 전체가 멈출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임금 문제로 넘어서 그동안 쌓여왔던 민족 차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바로 강주령이라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자 평양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벌인 거죠. 이 모습 하나만 봐도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태도,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인 투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924년에 먼저 농민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조선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활동하다 보니 농민의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927년에 각자의 입장을 더 전문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조선 농민총동맹과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나뉘게 됩니다. 훨씬 체계화된 거죠. 이 조직의 강령을 한번 보세요. 노동계급을 해방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자본계급과 끝까지 싸우겠다. 여기서 운동의 목표가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소작료 인하 수준이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굉장히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 조직화되고 또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니까 일제 탄압도 당연히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요. 그런데 바로 이 극심한 탄압이 오히려 운동의 성격을 또 한 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를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1920년대에는 소작료 인하, 임금 인상 같은 생존권 문제를 놓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싸웠다면 1930년대에는 아예 항일 저항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방법도 비밀리에 혁명적인 조합을 만들고 비합법적인 투쟁까지 불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생존권 투쟁이 항일 투쟁으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실제 쟁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작쟁이 데이터를 보면 1930년대 초에 건수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아집니다. 한 해에 발생한 쟁의 건수가 164건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전국적으로 매우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동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929년에서 31년 사이에 정점을 찍는데요. 이때가 바로 원산 총파업이 있었던 시기죠. 참가 인원이 1만 9천 명을 넘었는데 당시 원산시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이건 도시 기눈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 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경제투쟁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이게 점차 조직화되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면서 결국에는 항일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가진 저항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